자, 첫 번째 진행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는 2023년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익숙해서 제가 누군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컨소시엄 중부권 허브사업단 백민입니다. 네. 인사도 했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2023년도 사업계획 작성 방법 및 심사 방향, 그리고 이제 2023년도의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가 일부 개편이 되고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컨소시엄 지원부의 저희 곽찬우 대리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컨소시엄 지원부 곽찬원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3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 방향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발표드릴 자료는 제가 9월 19일 월요일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컨소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는 했는데요. 그 공고 자료에는 기관별 목표 인원도 첨부되어 있고 지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종 사업별 안내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공동훈련센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사업계획서 A1 이제 선택 사항으로 첨부드린 자료가 있으니 그거 확인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개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드리고 이제 심사 방향 및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첨 자료 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한 40분 가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내시는 자료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A1 이제 공동훈련센터 소개가 되어 있는 A1이랑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B1 그리고 지원금 등 사업 신청 현황인 엑셀 자료 그다음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 이제 7년 차 이상 17년도 이전부터 이제 사업 운영을 하신 기관들은 해당이 되시고요. 전략 분야 공동훈련센터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 의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에 실시했는 훈련 과정 컨설팅 결과 자료랑 저희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사전 심사 결과표를 이제 정기 사업 계획 심사 제출하실 때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평가 시스템에 입력하실 내용인데요. 공동훈련센터 기본정보, 협약기업, 파트너 훈련센터, 시설장비 교체 현황, 지원금 등은 심사평가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평가 시스템에 이제 제출하실 자료는 사업계획서 A1, B1, 그 다음에 엑셀 자료, 각종 증빙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3년도 초기라고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규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단 부분에 제출 기한 및 방법에 나와 있는데 제출 방법은 이제 저희 심사평가 시스템에도 등재해 주시고 혹시 용량 문제로 인해서 평가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드린 전자우편 주소 챔프 2번으로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기한은 10월 21일 금요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낸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심사평가 시스템에 조금 오픈 빨리 할 테니까 그냥 이제 제출 기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작성료로 참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상 서식 준수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훈련 과정 연번에 대해서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대중소는 1번부터 시작, 전략은 200번부터 시작, 기업 수요는 300번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업별로 구분이 아니라 그냥 연번 1번부터 쭉 써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서상 부분과 엑셀 부분 이 모두 연번이 일치해 주시면 일치하도록 이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1, 2 또는 3, 4까지만 표시해 주시고 뒤에는 다 별표로 마스킹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의 작성 요령은 저희 컨소시엄 운영 규칙상 최소 훈련 계획 인원 500명 이상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센터 역량 및 시설 규모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작성해 주신 계획 인원 대비 이제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훈련 계획 인원은 저희가 공고에 첨부드린 공동훈련센터별 목표 인원과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맨 밑에 채용 요정자 과정 신청 요건이 있는데, 뒤에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신청하시는 기관은 전년도 이제 실적, 기관에 대한 취업 실적이 60% 이상일 경우에 이제 양성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릴 건데, 취업률 산정 기간은 최근 1년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6월 30일에 훈련 종료를 하고 이제 취업은 9월 30일까지에 대한 실적을 확인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실업자나 구직자 훈련은 저희 컨소시엄 훈련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고용보험, 이게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고용보험 미적용 훈련에 관해서는 전년도 수료 인원 실적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조금 신청을 받을까 하고요.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적혀 있는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3.48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최근 이제 고용노동부 확인한 결과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예산은 2.89억, 2억 8,9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를 통해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들 대상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훈련 과정 일람표, 그다음에 훈련 과정별 사업계획서 B건 이 모두 연번이나 과정 수가 동일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훈련 과정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승인을 해드릴 때 이제 사업 승인 받으신 엑셀 양식에 대한 사업계획 훈련 과정 일람표 훈련 과정명과 제출해 주신 훈련 과정명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일치하도록 꼭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심사 시에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훈련 과정명이 조금 사업 내용과 훈련 내용과 안 맞는다고 판단하실 경우 심사위원분들이 훈련 과정명에 대한 수정 공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의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저희가 훈련이 이제 회계연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훈련 종료를 꼭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오나, 사업주 환급 방식, 즉 대중소상생이나 기업수요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 넘어가서도 이제 저희 공단 본부와 상의하셔서 훈련을 운영하게끔 해드릴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하지 않으니까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최대한 회계연도 안에 이제 훈련 종료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서식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권, B권, 그 다음에 엑셀 양식의 초기 문구를 반드시 표지에 초기 문구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사업 계획서를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에 등재할 때는 초기 문구를 바꾸셔서 최종으로 바꾸신 다음에 등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양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엑셀 서식도 살짝 지금 올라가 있는 서식이 조금 수정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 근데 공동훈련센터에서 작성하시다가 조금 오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 바로바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다시 수정 등재할 테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사업계획서 이제 엑셀 양식은 각 시트별로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할 경우에는 과정 일람표상 내용과 과정별 세부 산출, 뭐 과정 운영비 항목별, 과정별 이제 수치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이제 자체 수정은 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설 장비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견적서는 저희가 꼭 2개 비교 견적서를 위해서 2개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여 시설 장비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이제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RDnet 시스템의 용량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해서 등재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강사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 등급 그리고 강사 이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명확한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국가기술 전문 자격 출제 검토용 응시 자격 서류 기준을 준용하거나 이제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이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인정한 경력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경력 증명서에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까지 그 강사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에 발급된 자료를 주시면 이제 6월까지에 대한 경력만 인정하고 6월 이후의 경력은 저희가 심사할 때 인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참여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집체 훈련에 대해서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제 원격 대체 훈련을 가능하게끔 했는데 원격 대체 훈련에 대한 훈련 인원이 작년 14만 명 기준으로 6만 5천 명, 즉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효율적인 훈련 운영을 추구하고자 집체 훈련 방식과 원격 대체 훈련 방식을 구분해서 이제 내용 심사 및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유형별 지급 방식은 대중소상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기준 단가 100% 받아가는 사업주 환급 방식 또는 신기술 고숙련 소부장 또는 양성훈련회 같은 경우 실비 단가 300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전략 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이제 실비 단가 NCS 기준 단가 대비 200% 받아가시는 실비 단가 200 또는 이제 NCS 기준 단가 대비 300%까지 받아가시는 실비 방식에 대한 선택 부분이고요.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은 대중소상생과 마찬가지로 NCS 기준 단가 100%에 해당하는 사업주 환급 방식 또는 300%까지 해당하는 실비 단가 방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 같은 경우는 기존 합반과 단독반으로 나뉘는데 합반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 합반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훈련비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만 구성된 단독반의 경우에는 사업주 환급 방식 실비 단가 200, 실비 300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당해 사업연도 내에는 심의 의결된 훈련 비용 지원 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 신청하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파트너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동훈련센터랑 파트너 훈련 기관이랑 이제 훈련비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밑에 지원금 신청 내역 및 세부 산출 내역에 오타 및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시에 조금 수정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최종 사업 계획서 때 수정 반영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신청 내역이 시장 가격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거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장비나 이제 프로그램 결합이 이제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도를 꽉 채워서 뭐 신청을 많이 한다고 저희가 심사 시 감점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작성된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이제 시설 장비에 대한 견적이 이제 시장 가격 형성된 것과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8페이지 부분인데요. 제가 제출 기한은 10월 21일 금요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훈련 인원 계산해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10월 14일까지에 대한 훈련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11월 11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건데 심사 시에는 이제 10월 말까지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실적을 저희 공단 본부에서도 뽑을 거고요.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도 11월 심사 시 10월 말까지에 대한 실적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증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금년도 이제 23년도 사업계획 심사 일정인데요. 사업계획서 제출은 10월 21일까지 이제 자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심사는 저희가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1월 24일 목요일까지 이제 원래는 서울에서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제 심의는 이제 12월 23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니까 심의위원회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공동훈련센터 이제 결과 자료를 정리해서 12월 27일에 공동훈련센터에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 방향 및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심사 방향은 적힌 바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원, 그다음에 평가, 시스템 강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훈련 실적에 따른 인건비 지원 규모, 자부담 비율, 시설 장비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게 사실 규칙상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훈련 시작일 기준인지 종료일 기준인지 또한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별첨 4에 실적 산정 기간에 대한 자료를 첨부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심사는 공동훈련센터 훈련 실적, 그다음에 인프라 중장기 활용 계획 등을 이제 심사에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훈련비 지원 방식 다양화 및 유연한 훈련비 지원 체계를 통해서 훈련비 선택법 확대에 따른 훈련 운영 자율성 강화, 그다음에 고숙련, 신기술, 소부장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훈련비 이제 실비당 사업주 환급 방식 대비 300%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해 드릴 거고요. 밑에는 이제 대중소 전략 기업 수요 맞춤형에 대한 훈련비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입니다. 이제 17년도 이전부터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신 7년차 이상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금 반환 확약서가 이제 사업계획서 A1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이제 훈련과정 심사 유연화 네모 꼭지인데요. 이 부분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4조에 관련해서 좀 지원 확대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 공동훈련센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공동훈련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금년도 기승인된 당해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차년도 심사할 때 훈련 내용 또는 이제 예산 심사를 저희가 면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승인된 금년도 훈련 과정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밑에 이제 첫 번째 별표 보시면 시간, 훈련 정원, 내용, 단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이거나 그 부분이 이제 8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기승인된 당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고 자율공동훈련센터 대상 훈련 내용 그리고 예산 훈련비, 훈련 과정 운영비 예산 심사를 면제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자율공동훈련센터라 할지언정 이제 신규로 이제 도출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심사가 꼭 필요하고 대중소 상생 자율공동훈련센터에 해당되겠지만 경영회계 사무 분야는 아직까지 실적이 불인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내용이 전년과 동일할 경우에 심사는 면제 가능하고요. 이제 신기술 분야에 관한 네모 꼭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원래 지원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은 확대되지만 조건은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할 건데 이제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위해서 시설 장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우대 지원하고 신기술 고승형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훈련 과정일 경우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도까지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8대 분야를 나눠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고용노동부 신기술 인력 양성 총괄 TF에서 이제 작성한 23 플러스 1 신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 23 플러스 1개에 대한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을 이제 체크해서 가져오실 경우에는 그리고 그 훈련 과정과 이제 연계된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사업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3 플러스 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별첨 1번에 각종 이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플러스 1개 신기술 분야를 어디에 체크하는지는 지금 저희가 별첨에 첨부를 드린 지원금 엑셀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별첨 자료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이제 훈련비 우대에 대한 부분인데 전략 분야는 실비 단가 200, 실비 300에 해당이 되지만 대중소상생 그 다음에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주 환급 방식 또는 실비 단가 300이 있는데 그 실비 단가 30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23 플러스 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거나 NCS 레벨 5 수준 이상의 훈련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경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300%까지 이제 우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규칙상 이제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페이지 세부 방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회계 사무 분야는 여전히 대중소상생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실적이 불인정되고 훈련 단가는 이제 NCS 기준 단가 대비 40% 이내로 지원하는 점이고요. 공통법정 의무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 컨소시엄 훈련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안전교육 등 공통법정 의무 교육은 저희가 훈련을 제한하나 단 특정 근로자를 위해서 법으로 정한 교육이라면 이제 훈련이 가능하시니까 저희 심사 때 꼭 내용 이제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코드는 저희가 이제 훈련 과정 내용과 유사한 NCS 코드를 찍어 오시면 되는데 공동훈련센터에서 찍어 오시는 NCS 코드가 이제 심사 시 좀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수정,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36페이지 이제 집체 원격 대체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부터 이제 집체 훈련에 대해서 원격 대체 방식을 가능하게끔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훈련에 대한 질 확보 차원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훈련 과정 운영비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집체 훈련 방식과 원격 대체 훈련 방식을 조금 구분해서 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격 대체 훈련 인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동훈련센터가 이제 집체 훈련 방식을 이제 엑셀상 체크 또는 사업계획서상 명시해서 승인 받으시면 그 집체 훈련 방식에 대한 과정은 차년도 운영하실 때 원격 대체로 변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집체 방식에 대해서 원격 대체 변경을 하실 때 이 훈련이 원격 대체가 가능함을 이제 증명하는 사유서를 지부지사에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늘고는 있으나 저희가 봤을 때 집체 훈련을 이제 못 한다, 집체 훈련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집체 훈련이 저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 과정을 4회차 승인 받으셨을 때 2회차는 이제 집체로 실시를 했는데 3회차 실시할 때 훈련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나 또는 훈련생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원격 대체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증빙 사유는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지부지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증빙 자료가 지부지사에 제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년도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그 특정 상황 불가피하게 원격 대체로 바꾼다라는 그 상황을 증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집체로 승인 받을 수도 있고 원격 대체로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상 과정 일람표 작성하실 때 A 과정, 그다음에 괄호 여시고 집체라고 작성해 주시고, 그 훈련 과정을 원격 대체로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A 훈련 과정 괄호하고 원격 대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조금 품이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훈련 방식에 따라서 이제 훈련 내용과 예산 심사를 조금 구분해서 하기 위함이니 공동훈련센터 전담자분들께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 대체 이제 집체 구분하는 거는 조금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37페이지 채용 여정자 훈련 내실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훈련센터가 채용 예정자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기관 전체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60% 이상이 될 경우에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해서 동일한 훈련 과정을 다시 한번 금년도 승인받은 걸 차년도에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그 훈련 과정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60%에서 70% 또는 70%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7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저희가 따로 보지는 않고 내용상 판단을 해서 심사를 진행할 거고요. 취업률이 다만 이제 훈련 과정 취업률이 60%에서 70% 사이에 들어올 경우에는 정책적 필요성 또는 과정 협약 기업에 대한 과정 수요, 이제 취업 지원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내용 판단하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정 단위별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지부지사 이제 실시 신고 시 채용 약정서 등 확약서 등 채용이 보장된 그 서류를 제출하셨을 때 이제 조건부 승인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2개년 전체 채용 예정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 판단할 거고요.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이제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유사 훈련에 대한 실적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예정자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훈련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저희가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훈련 수당 지급 기준은 이제 120시간 이상이거나 이제 1개월 이상, 120시간 이상 그리고 1개월 이상 운영 시 지급이 됩니다. 밑에 내용은 이제 채용 예정자 실적, 그 훈련 과정에 대한 실적이 60%에서 70% 사이 구간일 경우에는 지부지사 실시 신고 시 채용이 담보된 공문, 협약기업 직인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채용 예정자 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실시 신고 시에 이제 채용 예정자 훈련 운영 안내 확인서 별첨 5번 첨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60%에서 70%거나 70% 이상이거나 상관없이 이제 승인 받으실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에 저희 컨소시엄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 훈련은 컨소시엄 훈련 과정으로 불인정 받고요.
이제 밑에 집체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 요건인데 저희가 금년도 초에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제 1일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이제 기업 규모에 대한 상관없이 훈련은 4시간 이상, 1일 이상일 경우에 훈련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실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궁금하실 건데 4시간 훈련 과정을 짜오셔도 이제 한 명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산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테니까 0.5명이 아닌 한 명으로 계산을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이제 컨소시엄 훈련으로 적합하지 않은 훈련 과정, 이제 저희 매뉴얼에 첨부된 비권장 모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 9개 이제 훈련 과정을 만약에 짜오실 경우에는 심사할 때 내용 전문가에 의해서 불인정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이고요. 저희가 원래 NCS 직무 기반 바탕으로 이제 채용 예정자 훈련 또는 향상 훈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NCS 능력 단위 적정 훈련 시간을 보니까 80시간 넘는 게 있고 70시간 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향상 훈련에는 NCS 적용을 의무하도록 하는 것을 면제했고요. 다만 양성 훈련의 경우에는 NCS 적용을 40% 이상 편성을 무조건 의무 편성을 하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수랑은 좀 다른데 책자 41페이지입니다. 목표 인원 부여 방식은 작년에 부여해 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9월 19일 공고된 기관별 목표 인원 자료에 공동훈련 센터별로 제가 실적을 다 작성해서 차년도 사업계획 운영 목표 인원을 작성 드렸습니다. 다만 공동훈련 센터에서 계산을 하셨을 때 목표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수정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실비로 운영하는 훈련 과정 개설 기준 전략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실비 단가가 아닌 실비 방식에 해당하는 전략 분야에 해당되고요. 코로나 발생 시 이제 훈련 정원 모집이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훈련 정원 대비 50%만 모집돼도 훈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이제 저희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종료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코로나 종료되었다라는 문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도 이제 실비 300 방식을 이제 활용하는 공동훈련 센터에서는 정원 대비 50% 이상 모집해도 훈련 과정 개설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수시 과정 신청 대중소상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NCS 단가 대비 100%, 즉 NCS 기준 단가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만 가능하고요. 수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집체, 원격 대체, 향상, 양성 다 신청 가능한데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듯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은 이제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제 수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42페이지 부분인데 수시 과정은 이제 훈련비만 받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고 뭐 인프라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훈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략 분야 또는 이제 실비 단가 그 고숙련 신기술 해당 훈련 과정에 해당이 돼서 이제 300%까지 받아가는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수시 인정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계획 변경 심사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정원 변경은 대중소상생은 정원 변경을 불가하나 저희가 훈련생 모집 수료율 감안해서 정원에 대비 120% 실시 신고는 가능하고요. 전략 분야는 조건부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활용할 경우에는 정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전략 분야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이제 120%까지 실시 신고는 가능한데 여기서 전략 분야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정원 증가만 조건부 가능 적혀 있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남은 돈입니다. 즉 이제 실시하지 않은 회차 또는 이제 폐강된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으로 보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4회차 훈련 과정에 대해서 3회차를 실시하시고 1회차를 실시 안 하셨을 때 3회차를 실시하시고 남은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이제 정원 증가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페이지 43페이지 훈련비 지급입니다. 대중소상생 기업소에 맞추면 마찬가지로 다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은 HRD 내 신청을 통해서 지부지사에서 지급되고 전략 분야와 다르게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해서 훈련비 받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전략 분야 같은 경우 훈련 과정 운영비를 저희가 사전 지급을 하고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밑에 작성드린 부분은 이제 실비 300에 해당되는 부분이오니 예시 참고하셔가지고 25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훈련생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니 그 부분 확인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시고요. 밑에 43페이지 장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장비비를 신청하시는 경우 선정 이후 지원받은 장비 목록, 장비명, 지원 연도, 정부 지원 금액, 자부담 금액, 관리 현황 등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나라 도움 시스템과 연계를 하여서 감가상각 후에 잔존가액을 작성해서 관리 현황을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훈련 시설비, 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는 이러한 기준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설비의 경우에는 증개축, 리모델링, 훈련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신축은 지원하지 않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훈련 장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훈련 장비 구입비, 유지 보수 비용, 이제 뭐 소프트웨어 전용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될 경우 훈련 장비를 신청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부분에서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는 공동훈련센터 자체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턴키 방식으로 타 업체에 수주를 맡기는 식으로 이제 하실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장비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는 23+1개 신기술 분야에 해당될 경우 연계돼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용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별첨 자료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23+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별첨 2번 이제 지원금 엑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할 때에 대한 자료에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 양식이 조금 수정이 되었는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저희가 공고 사항에 첨부드린 지원금 엑셀 양식인데 여기서 조금 변경된 게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 있는 시설비 시트를 보시면 이제 시설비를 신청하실 때 신청 사유랑 신기술 분야를 이제 셀렉트 박스에 저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시거나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체크해 주시고요. 신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거는 그 해당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기타 신기술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이런 식의 훈련 과정일 경우에 기타 신기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장비비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 사유, 신기술 분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첨 2번과 관련된 이제 과정일람표상 어디에 신기술 분야를 찍냐라는 부분인데 별첨 자료에는 저희가 엑셀 맨 끝에 이제 신기술 23 플러스 1개를 이제 작성하도록 제가 해놨는데 원래 기존 노란색 이제 셀이 있는 23 플러스 1개 신기술 분야가 4차 이제 신기술 여부를 YN 체크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그 훈련 과정에 23 플러스 1개 신기술 분야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별첨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별첨 3번에 지원금 엑셀 이제 훈련 방법 집체랑 원격 대체랑 구분하는 걸 표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화면 보시면 과정 일람표상 훈련 방법의 집체, 원격 대체, 원격 훈련 방법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과정 일람표 작성하실 때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별첨 4번은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 자부담 비율, 목표 달성률, 실적 산정 기간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어떤 거는 훈련 시작일 기준으로, 어떤 건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또 어떤 거는 최근 1년 이내, 어떤 건 최근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규칙상 다 혼용되어 있으니까 이 한 페이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인건비 부분이나 자부담 이제 공동훈련센터에서 계산하실 때 꼭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뒤에는 채용 예정자 훈련에 대해서 내실화를 위한 운영 안내 확인서이 오니 꼭 확인하셔서 훈련생한테 꼭 안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3년도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 심사 방향 및 작성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11월 심사하실 때 어려움 없이 심사 받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